아이비리그 등 전국의 명문 공사립대 80여 곳이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 기회를 확대합니다. 낮 최고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집니다. 중국이 계속 북한에 원유를 공급한다는 보도에 중국 외무부는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의 건강보호 의무 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승인하면서 2018년 오바마 케어 가입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민국에 내는 급행수속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자선단체나 구호기구로 가장에 돈을 갈취하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아이비리그 등 전국의 명문 공사립대 80여 곳이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 기회를 확대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26일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작된 저소득 중산층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 아메리칸 탤런트 이니셔티브에 동참을 선언한 대학이 1년 만에 8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는 2025년까지 가정 형편 때문에 펠 그랜트 등 학자금 보조가 필요한 학생 5만여 명을 전국의 우수대학 270곳에 진학시키는 것을 목표로 우수대학의 기준은 6년 내 졸업률이 70%가 넘는 곳입니다. 1년 전 출범 당시 동참을 선언한 곳은 30곳이었지만 이후 급증하는 추세로 동참 대학은 하버드, 프린스턴, 컬럼비아, 예일 등 아이비리그 소속 8개 대학과 스탠포드, 듀크, 조지타운, 뉴욕대 등 전국의 유명 사립대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UC 버클리, 미시간 애나버 대학, 버지니아대, 러커스 등 이름 높은 공립대도 다수 포함되어 사립대는 총 63곳, 공립대는 총 23곳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시 기반의 국제적 비영리기관 아스펜 인스티튜트 등이 주도하고 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집니다. 크리스마스였던 25일 펜실베니아주 이어리타운에서는 역대 최고인 OPT의 눈이 내렸으며 기상청에 따르면 낮 최고 기온이 20도대에 머무는 강추위는 내년 1월 3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일요일인 오는 31일과 새해 첫날인 내년 1월 1일은 최고 23도, 최저 10도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으며 만약 예보대로라면 새해 전야 날씨로는 지난 1917년 이후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하게 됩니다. 기상청은 북극권의 찬 공기가 미 동부로 밀려들면서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 기간 중 바람도 가볍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 1월 4일쯤부터 낮 최고 기온이 30도대를 회복하면서 추위가 다소 풀릴 전망입니다. 중국이 계속 북한에 원유를 공급한다는 보도에 중국 외무부는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는 29일 남한의 조선일보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계속 위배하면서 북한에 유조선을 보내 북한 선박에 원유를 옮겨 싣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반박 성명을 내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 미 위성이 정찰한 결과 서해상에서 중국 유조선들이 지난 10월 이래 30여 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에 원유를 옮겨 싣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후아 추닝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같은 보도에 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관련 유조선이 정말로 유엔 결의안에 위배되는 일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라며
만약 중국 측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진지하게 다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승인하면서 2018년 오바마 케어 가입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보험 의무 가입 폐지가 시행되면 벌금 조항도 사라지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뉴저지주를 포함한 연방정부 상품거래소 이용 34개 주는 세제 개편안 통과 전인 지난 15일부로 오바마 케어 가입이 끝났지만 자체 보험거래소를 운영하는 뉴욕주의 경우 2018년 1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을 돕고 있는 한인 내비게이터들은 이번에 통과된 세제 개편안이 내년이 아닌 2019년 중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2018년까지는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100년 만에 처음으로 취임 첫 해에 단 한 번도 국빈 초청을 하지 않은 미국 정상이 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권우영 기자입니다. 백악관 역사협회에 따르면 미국 30대 대통령이었던 케빈 쿨리지 전 대통령은 3년차였던 1926년에야 루마니아의 마리 왕비를 처음으로 국빈 초청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역대 모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1년 차에 최소 1명 이상의 국빈을 맞아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월 취임 이후 100명 이상의 정상과 만났으나 그중 국빈으로 초대한 정상은 아무도 없었으며 대선 후보 시절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겨냥해 다른 나라 정상들과 국빈 만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었습니다. 이에 국빈 방문은 서로 중시하는 국가들 사이의 전략적 관계와 우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드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복잡한 국내 정세 탓이기도 합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와 세제 개편 등 입법 과제를 놓고 의회와 기나긴 줄다리기를 펼쳤고 백악관 청모진을 비롯한 인사 문제로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또한 국빈 방문 일정을 책임져야 할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6월까지 백악관으로 공식 이사를 하지 않았던 사실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KBTV 권우영입니다. 미국 세제 개혁을 계기로 미국 기업들의 해외 자산 반입이 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 내년 초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기업들이 해외 수익 및 현금 자산을 미국으로 가져올 경우 주어지는 일회성 감세 혜택을 이용해 최대 4천억 달러를 반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해외 자산 반입은 대개 외화 자산을 매각하고 달러화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달러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지난 몇 년간 달러 상승은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수익을 압박하고 해외에서 미국 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달러는 원유, 구리, 금 등 달러로 가격이 표시되는 상품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달러 강세는 달러 이외 화폐를 지닌 사람들에게 상품 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달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부양책과 인프라 지출 공약을 근거로 2017년도에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으나 공약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올해 거의 7% 하락했습니다. 향후 10에서 15년 새에 아시아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하고 2032년이면 마침내 중국이 미국 경제 규모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우영 기자입니다. 영국의 비즈니스 경제연구센터는 2018년에도 아시아 주요 경제국들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며 10년 내로 글로벌 경제 규모 톱10에 대거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2032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2위로 밀어내고 글로벌 경제 규모 1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EBR은 중국 외에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등 아시아의 경제 약진이 특히 눈에 띌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인도는 당장 2018년에 5위로 도약하고 2027년이면 3위로 올라서며 이후 21세기 중반 이후에는 중국도 넘어서서 1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12위인 한국 경제는 2022년에는 10위로 상승하고 2027년 9위,
2032년 8위로 꾸준히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KBTV 권우영입니다. 지난 10년간 뉴욕 일원 한인 비즈니스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업종은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직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한국일보 업소록을 분석한 결과 뉴욕 일원 한인 비즈니스 수는 총 9,617개로 10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해 약 3% 늘어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학원과 건축 및 설계, 보험, 미용실은 감소한 반면 나머지 주요 업종들은 모두 증가했습니다. 한인 비즈니스 10년 전 대비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업종은 변호사로 29.5% 늘어 현재 뉴욕 일원에 435개 업소가 개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10년 전과 비교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업종은 학원으로 852개였던 2008년 대비 무려 31.3%가 줄어 뉴욕 일원 한인 비즈니스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민국에 내는 급행수속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이민 급행수속 신청서의 온라인 접수와 신청서 사용 용어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신청 양식 개선안이 오늘 27일 연방관보에 게재됩니다. 새 I-907 양식의 시행이 확정되면 기존 양식은 내년 1월 31일 만료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우선 웹사이트를 통해 I-907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기존 양식의 모호한 용어들을 명확하게 변경해 사용자들이 혼동을 겪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민 급행수속은 추가 인지대 비용 1,225달러와 함께 I-907 서류를 접수하면 고용주 청원서의 승인 여부를 15일 내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 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서 또는 영주권 청원서 등을 접수할 때 스폰서 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60년간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낸 두 남성이 실제로 친형제임이 밝혀져 가족과 친구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화제의 주인공은 알렌 라빈슨과 월터 맥팔렌입니다. 이들은 15개월 차이로 하와이에서 태어났으며 호놀룰루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만나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친형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맥팔렌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를 알지 못했고 라빈슨은 어렸을 적에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그들은 각자 부모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맥팔렌은 가족 스토리와 DNA 일치로 부모를 찾는 웹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라빈슨도 동일한 웹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그들은 끈질긴 검색을 통해 생모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렌 라빈슨과 월터 맥팔렌은 지난 토요일 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친구와 가족들에게 친형제임을 공개했습니다. 형인 맥팔렌은 60년간 라빈슨을 만나면서 얼굴이 약간 비슷하다고 느꼈지만 형제라는 사실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은퇴 여행을 떠날 계획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자선단체나 구호기구로 가장에 돈을 갈취하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불우이웃에게 기부를 하려는 시민들을 상대로 가짜 자선단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기범들은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유명 기부단체와 비슷한 이름의 자선단체를 만들거나 구호기구로 가장에 기부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이들 단체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는 물론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후원을 요청하는 수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 같은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잘 알고 있는 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명한 단체에만 기부를 하고 절대 현금으로 기부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소셜 번호는 절대 공개하지 말고 자선단체를 가장한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즉시 신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교황이 서커스단과의 접견에서 크리스마스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보도에 권우영 기자입니다. 프란시스 교황은 지난 수요일에 청중과의 만남 자리에서 크리스마스 관련 우리 시대 특히 유럽에서 크리스마스를 비기독교인을 경멸하는 축일로 왜곡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믿음과 의미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예수님 없이 크리스마스는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서커스 공연단 방문을 받고 단원들에게 갈채를 보내면서 이같이 강론했습니다.
교양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고 환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며 선물이라고 역설하고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한 환영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권우영입니다. (12월 27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해마다 새해 이브를 위해 설치되는 둥근 공이 오늘 수요일 오전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떨어지는 이 공은 올해 2,600개의 수정 패널이 사용되며 32,000개의 조명이 장착되어 이 볼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뉴욕 타임즈사가 타임즈 광장의 새 본사 오피스의 개설을 축하하기 위해 시작된 이 행사는 이제 전 세계인이 함께 시청하는 TV쇼의 일부가 되었으며 무려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쇼가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브롱스 지역에서 10대 청년 한 명이 총을 맞고 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18세인 이 청년은 마운트 에덴과 월튼가 근처에서 밤 8시 반경에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는 가슴에 총을 맞은 후 병원으로 곧 후송되었지만 숨졌습니다. 아직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브롱스의 한 학교 교사가 12살짜리 여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더 글로벌 러닝 학교 교사인 28살의 라이언 에반스는 제자인 소녀에게 키스를 하고 몸을 더듬고 심지어 누드 사진까지 교환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사는 현재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과 복지 위해 성적 학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한식당들이 새해를 맞아 떡국 나눔 행사를 펼칩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 떡국 행사를 진행하는 한식당은 맨해튼의 그리운 미스코리아, 원조식당, 더 큰 집이며 플러싱의 산수갑산 1, 머레이힐의 함지박, 노던블러바드의 산수갑산 2, 그리고 퀸즈 엘르머스트의 청기와와 해운대 식당도 따뜻한 떡국을 고객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뉴저지 식당 가운데는 팰리세이즈 파크의 한밭 식당과 파라무스의 서울갈비 식당이 떡국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철우 한미 공공정책위원회장이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과 면담했습니다. 이날 이 회장은 그동안 일본 위안부 이슈와 동해병기 문제에 적극 협조해준 스타비스키 의원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서로돕기 센터는 성탄절을 맞아 22일 이른 아침 뉴악 펜스테이션 앞에서 노숙자들에게 목도리, 모자, 의류와 음식을 제공하며 온정을 나눴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저지 일회교회, 뉴저지 열린교회, 청지기교회 등이 함께했습니다. 맨하탄의 한 성당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산타클로스 그림이 전시돼 신성모독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 24일 맨하탄 중심가에 위치한 뉴욕의 명소 성 패트릭 대성당 앞에 산타클로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림이 전시됐습니다. 이 그림은 풍자 예술가인 로버트 세네델라의 작품으로 그는 그림을 통해 크리스마스가 상업적으로 변모한 현실을 풍자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민주평통의 뉴욕 협의회 박동주 회장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께서 예전에 수산인 협회장 시절부터 또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활동을 많이 하셨나요? 그래요. 그까지 다 알고 계시군요. 그럼요. 그래. 예, 한 8년 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네. 거의 8년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활동을 했지만 활동의 그 중요한 목표는 항상 이제 가까이에는 우리 수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자. 뭐 아직도 이제 수산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이해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네. 거기가 그 전에는 또 험악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그 상황에서는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그 회원 한 분이 이제 어떤 그 도매상 직원하고 이제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이제 잘 해결됐으면 좋았는데 네. 그 우리가 보기에는 그 도매상 측에서 너무 무성의하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이 한국 사람이어서 이렇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불매 운동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에 그 회사 아주 좋은 회사였긴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매우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네. 굉장히 그때 회원들 모두가 화도 나고 그래서 불매 운동을 했는데 모든 한인들이 전폭적으로 그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네. 밖에서 큰 이제 이렇게 물건을 사시는 분들도 네. 그 회사에 물건을 사질 않았어요.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이 넘게 이제 그 회사가 우리가 주 고객이 물건을 사질 않으니까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 네. 우리들도 뭐 거기 그 회사가 굉장히 좋은 물건도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물건을 못 사니까 불편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만큼은 이번에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이유로 해서 모든 회원들도 또 전 동포사에서 적극 후원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의 불매 운동을 성공리에 마쳤고 그 회사 사장님도 자기의 그 뭐 잘못이라고 하면 잘못을 네. 인정을 하고 또 공개석상에서 사과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수산 시장이 됐다고 봅니다. 네. 정말 한인들의 저력을 어떻게 보면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지 우리 네. 한인들 뭐 그렇죠 저력이 엄청나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다면 그 저력을 또 이어서 네. 우리 회장님께서 올 한 해는 한인사회와 또 함께 하셨던 활동들이 한인사회 안에서 하셨던 활동이 있나요? 예, 이제 민주평통이 하고자 하는 일은 네.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항상 한인 사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인 사회가 이렇게 화합하고 네. 또 이렇게 서로 뭉치고 이래서 뭐 정치력도 신장을 해야 되고 네. 우리 후세들이 잘 살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또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우리 한인 사회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오픈시켜서 갈등을 극복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일들 그렇게 하는 일들이면 어디든지 쫓아가고 네. 어떤 모임이든 가서 어르신들도 만나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한인사회 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거군요. 예, 네. 당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가오는 새해에 민주평통 활동 계획은 어떠신가요? 예, 다가오는 새해 이게 기대도 많이 큽니다. 그럼요, 네. 지난 한 해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일이 있었던 그런 한 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격동의 한 해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제 다가오는 새해 2018년 네. 우리 평통이 하고자 하는 일이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동포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그런 일로 이렇게 해 나가려고 그러니까 네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북아 포럼이라고 그래서 또 이번에 다시 이제 쭉 해왔던 행사이긴 하지만은 다시 더욱 더 발전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계 미국 정계에도 그 유능하신 분들 또 우리 한인사에서 또 영향력 있으신 분들 또 우리 동포사의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모여서 네. 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들 뜻도 전달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물론 뭐 골프 대회를 한다, 뭐 야유회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 동포사회와 해왔던 일들 중에 더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일들 또 이제 우리 평통위원 전부가 3월 말쯤에서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아, 네. 한국 방문해서 청와대에 가서 이제 그 대통령님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도 있고 또 이제 가을에 되면은 이제 이 내부적인 계획이지만은 네. 아직은 좀 발표하기 좀 그렇습니다. 아.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의 생각은 앞으로 아마도 이 남북한의 관계 또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좋은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같이 가야죠. 예, 네. 같이 가는 쪽으로 해결이 될 거다고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네, 네.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네. 그러면은 그때 우리 평통위원들과 또 이 실향민들 네. 또 북한을 가보고 싶은데 그쪽에서 나오신 분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못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신 네. 분들 이렇게 모여서 네. 한 북한을 방문을 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북한을 알아야 우리가 또 통일로 논의를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하고 한국, 북한하고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잘 된다고 하는 가정 아래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다시 옛날과 같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북한을 방문할 수 있게 되면은 그때는 평통위원들 또 여기에 또 희망자에 한해서 네. 실향민들 자기 고향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꼭 다 성공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뉴욕 한인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들어도 될까요? 그래요.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 뭐 항상 건강하셔야죠. 네. 그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이 전에도 항상 우리 한인사회와 같이 했고 한인사회 권위 향상이라든지 또 우리 2세들이 앞으로 잘 나가야 되는 그런 기반을 닦는 일들 그렇게 해왔지만은 항상 떨어진 곳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그런 민주평통이 될 것을 여러분들과 약속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박동주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creative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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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2월 27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